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윤리사상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먼저 동영상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먼저 링크에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 봤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1쪽에 있는 탐과 성찰 먼저 얘기해 볼 건데, 꼭 탐과 성찰은 아니더라도 우리 영상에서 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영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은 도덕적 허가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순재 아저씨가 평소에는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데 의외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럼 이 행동의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는 충분히 착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도덕적 허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도덕적인 걸까요? 기부를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물건을 사용하고 평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많이 내고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비록 그런 것들에는 조금 약할지라도 보다 성실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게 진짜 도덕일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비대하진 않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느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가식만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죠? 가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런 성금이라든가 자선활동은 많이 하면서도 막상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혹은 도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진짜 도덕적이라는 것의 평가는 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나라는 존재가 도덕적이다라는 평가 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남이? 아니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겠죠, 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덕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즉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 이 영상을 봤던 거죠. 자, 그럼 책의 19쪽으로 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홍콩 기업, 그다음 지호, 소영이 얘기하면서 이 윤리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얘기를 하면서 윤리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윤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죠. 그죠? 언뜻 보면 경제적 문제 혹은 기술적 문제 혹은 물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 이상은 우리에겐 늘 그것은 윤리적 문제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윤리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결단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끝없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할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성찰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옳을까? 그때 그 성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 앞으로도 배우게 될 바로 윤리사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윤리사상들, 동서양의 혹은 한국의 윤리사상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성찰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죠. 도덕의 원리들을. 자, 그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성찰할 수 있고 따라서 보다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뒷면 넘어가서 22쪽. 22쪽에서는 윤리사상과 더불어서 사회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회사상 역시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까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죠. 자, 영상 보셨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흑인 인권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권 사상 혹은 평등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당연시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흑인들이 희생을 치렀고 끝내 미국은 흑인, 유색인종에 대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심지어 2000몇 년도입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흑인 대통령을 내놓기까지 했죠. 그죠? 자, 당연히 이런 인권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내용은 늘 달랐고 시대가 변할수록 인권의 내용도, 인권에 대한 생각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생각도.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장되어 왔고 그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시간에 배우게 될 사회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사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돼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규범성을 제시하는 것이 주로 사회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사회적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 지침을 정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전 시기까지 우리가 평등에 대한 혹은 인권에 대한 이 사회사상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이 실제 이 현실이 굉장히 미약했죠.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사상이 진보하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현실도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의미는 또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생각과 현실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게 되면 생각도 달라지겠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달라진다면 현실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면 우리의 사회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사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사회사상은 두 개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 지침을 제공해준 한편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개선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3쪽에 있는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죠. 어떤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겠죠. 좋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 혹은 상호 보완적 관계. 좋은 표현이죠. 그죠?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라는 것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진 윤리성이 상승돼야 될 것이고, 즉 각 개인이 윤리적이 된다면 사회는 윤리적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또 개인의 윤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사회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개인 윤리와 사회사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파트의 내용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과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런 내용들, 우리 아까 배운 내용과 한번 관련시켜서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굉장히 짧죠, 그죠? 특별한 내용 없이 아주 쉽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단원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